여기에서도 있죠. 이거는 서로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장 발급이랄지 가공 발급은 서로 묵시적으로,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매입자한테도 가산세를, 그죠? 중과해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급에 관해서 출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그죠? 뭐 발급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뭐야 다른 명의로, 그죠? 가공 발급을 했다든지 호의 발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 행위는 부당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2%를 생각해야 된다. 2%.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높은 가산세는요, 중복 가산세는 대부분의 규정이 보통 보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다라면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하고 있죠. 그죠? 위장 발급 알고 보니까 이거 지연 발급이다 하면 얘하고 경합되죠. 늦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장이더라 하면 두 개가 되니까 너도 맞고 3%가 아니고 그냥 고율에 의한 것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 큰 걸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여기에서 시험 세무 2급에서는 여기에서 커트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세무 1급에서는 여기서 터치할 수 있으면 특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세무 2급에서는 이걸 출제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절차가 뭐 있습니까? 발급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전송은 매입자한테 매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송은 매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송은 누구한테가 있는 겁니까? 얘는요. 전송의 책임은 매출자한테만 있는 거죠. 클릭을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클릭을 매입자는 클릭할 수 없죠. 매입자한테는 가산세를 매길 수 없다는 점,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죠? 적법하게 전송한 거는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어떻게 내기는지, 매출자한테는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연 전송이라는 것도 있겠다, 그죠? 지연 전송도 있고 미전송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같이 볼게요. 적법 전송은 뭐냐면 만약에 4월 20일을 하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4월, 5월, 그죠? 최대한 늦게 되면 5월 11일까지 뭡니까? 하면 되죠, 그죠? 어차피 이 날이 처음 마지막 전송 일자니까, 아니 발급 일자니까 발급일의 다음 날이니까, 그죠? 최대한 5월 11일까지 하면 되죠. 물론 뭐 4월 20일 날 했다라면 4월 21일까지 해야 되고, 그죠? 발급일의 다음 날이니까, 그죠? 적법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혀 있죠. 가산세가 적용될 예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연 전송이 문제죠. 지연 전송은 언제냐면 그거는 5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5월 12일에서 해당이 있죠. 7월 뭡니까? 우리가 이 발급은 전송은 7월 그러면 6월 말까지니까 7월 10일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1일까지 죄송. 11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있죠. 이 매출자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 가산세는 매출자가 있는데 이 가산세는 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죠. 그 의무를 이 법인한테 더 있죠. 강하게 그죠?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없지만 얘는 0.5입니까? 해당 공급가액의 0.5%를 그죠? 예, 지연 전송 가산세를 때리면 0.5%, 그냥 여기는 0.1%. 미전송이라면 7월 10일 더 이제 얘긴데 얘는 1%를 때리고 1%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0.3%. 그래서 법인만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까지 있죠. 이 지연 전송이나 미전송으로 해서 가산세를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 가산세가 있죠.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가산세. 이걸 가지고 뭐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건드린다 이거. 이쪽에 건드려가지고 발급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지 전송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알아야 되지. 나중에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출이란 말은 그러니까 학교 세금계산서 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을 학교표에다가 기록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출 언제 할까요? 우리 27일 그죠? 25일 날 하게 될 거죠, 그죠? 학교표를 제출하게 될 건데 이 두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법 전송이나 지연 제출을 그죠? 한 거는 이게 뭡니까? 제출한 걸로 늦었지만 전송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송을 늦게라도 했다면,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적법하게 전송하였으나 그 내역을 학교표에 누락하였다. 그러면 전송했다는 말은 학교표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과세당국에 이미 뭐야? 그 내용을 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 의무가 있다 없다? 학교표에 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미전송은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을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따라 가산세가 뭡니까? 얘는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낼 때 지문을 볼 때 있죠. 다른 건 보지 말고 딱 읽어낼 때 적법하게 전송하였다는 말이 있으면요 학교표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적법하게 발급도 안 하고 전송도 안 했다 그렇게 하면 학교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있죠. 여기에 관한 있죠. 전반적인 큰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거 말고 가산세가 있죠. 다른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산세는 어떤 행위를 잘못했으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타 3피가 기본이에요. 한 번 잘못했으면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비유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학교 가면, 그죠? 학교 가면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무실에, 제일 처음에 교문에서 잡히죠, 그죠? 교문에 잡혀가지고 누구한테 벌을 받습니까? 거기 그 담당 선생님이죠. 오늘 거기 교문에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뭐야? 잡혀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잡혀가지고, 거기 벌 쓰고 있다가 엉덩이 한 대 맞고, 그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쭉 가면 중간에 뭡니까? 그죠? 교무실에 들어가면, 그죠? 학과 주임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뭐야? 또 한 번 그죠? 뭐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 가면 담임 선생님 또 뭐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한 번 했지만, 연달아 뭡니까? 세 분을 그죠? 맡게 되는. 이런 것처럼 우리 가산세의 규정을 보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면 이 행위 하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의 가산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걸 잘못했으면 요것만 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1타 3피라는 말이 뭐냐면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는 몇 개입니까? 맥도날드 가면 세트 메뉴면 몇 개 먹어요? 3개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3개가 기본인 거야. 그 개념이 바로 있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산세 정리 4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쭉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하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아예 가산세 대상 어느 부분일 때 가산세 대상이고, 감면 있죠. 조세 감면 대상이 어딘지 아예 공표를 해놨어요.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알면 내가 무신고를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수용 신고를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지연 제출이라면 그쪽에 있죠. 한 3개의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세무 1급은 무신고가 잘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 있죠. 적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 있죠. 그게 출제가 너무 잘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조금 기니까요. 조금 끊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걸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